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퇴직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 김순자라고 합니다. 슬라의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2년 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28세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을 정말 아껴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제 생신에는 항상 의미 있는 선물을 챙겨주었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제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뒀는지 자랑하곤 했습니다. 특히 저는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어요. 미경이는 예의 바르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들 태민이도 미경이와 결혼한 후 정말 행복해 보였고요. 첫 번째 추석 때 일입니다. 미경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기특했어요. 음식 솜씨도 훌륭했습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요리를 해왔지만 미경이의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시판 김치로 끓였는데도 깊은 맛이 났습니다. 비결을 물어봤더니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된장을 조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명절 때면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양쪽 어른들 모두 미경이를 칭찬했어요. 저희 집에 올 때도 항상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과일이나 반찬 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함께 요리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요.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김순자는 정말 복받았다. 우리는 언제 저런 며느리를 볼까라며 말이죠. 특히 교사 시절 만났던 학부모들과 비교해보면 더욱 그랬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대부분 자기 일에만 바빠서 시부모님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미경이는 달랐습니다. 제 건강을 챙겨주고 취미생활까지 물어봤어요. 그런 미경이가 변하기 시작한 건 손녀가 태어난 후부터였습니다. 1년 전 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며느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제가 하는 집안일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요즘엔 그런 식으로 안 해요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젊은 사람의 새로운 방식을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 기저귀를 갈아줄 때였어요. 35년 전에 제 아들 태민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해줬는데 미경이가 그렇게 하면 아기가 다칠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다치게 하냐고 물었더니 요즘 육아법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목욕물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적당한 것 같아서 아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미경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체온계로 온도를 재더라고요. 37도가 넘으면 안 된다면서 제가 손으로 재는 건 부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 저도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잘못한 것 같고 미경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가장 속상했던 건 요리할 때였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려고 했는데 미경이가 부엌에 와서는 어머님, 저희는 맑은 국을 좋아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끓인 미역국이 너무 진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더 넣어서 맑게 만들었는데 이번엔 밋밋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태민이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회사 일로 바빠서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아기 돌보느라 정신없어서 저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손녀와 며느리를 돌볼 수 있어서 행복했을 텐데 매일매일이 눈치 보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출산 후라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에도 자주 며느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손녀가 너무 예뻐서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갈 때마다 미경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손녀를 안고 있으면 곧 달라고 하고 걔가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손녀랑 놀아주고 있으면 아기가 피곤해한다며 재우러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은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신혼인데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경이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신혼부부니까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갈 때도 미리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계획이 있다고요라며 대놓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교사 시절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다며 조금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았어요. 손녀에게 줄 장난감을 사가면 너무 많이 사오신다고 하고 안 사가면 왜 빈손으로 오시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아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태민이는 엄마, 미경이가 아직 적응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며 며느리를 감쌌어요. 엄마가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미경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답답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미경이 친정어머니는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친정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한 번 와도 너무 자주 온다고 하면서 친정어머니는 매일 와도 괜찮다는 건가 싶어서요. 본격적인 갈등은 손녀가 생후 6개월 됐을 때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손녀를 보러 갔는데 미경이가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해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내가 손녀를 봐줄 테니까 쿡 쉬라고 했어요. 미경이도 고맙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손녀와 둘이 있게 되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손녀와 놀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손녀가 배고파 하더라고요. 분유를 타주려고 했는데
평소에 미경이가 어떻게 타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적당히 타서 줬는데 손녀가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미경이가 일어나서 분유 먹이는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님, 왜 멋대로 분유를 타세요? 농도를 정확히 맞춰줘야 하는데라며 소리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기가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더니 농도가 틀리면 아기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탄 분유를 버리고 새로 타더라고요. 그때부터 미경이가 저를 못 믿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손녀와 뭘 하든 간에 와서 확인하고 잘못됐다며 다시 하더라고요. 기저귀 갈 때도 와서 확인하고 아기 재울 때도 와서 보고 가고 그랬어요. 저는 정말 서운했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돌봐온 경험이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전혀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제 아들도 잘 키워냈는데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남편은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해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는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도 잘못한다고 할 것 같아서 손녀를 안고 있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2달 전에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손녀를 돌보느라 바빠서 장을 못 봤다고 하기에 제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정성스럽게 만든 연근조림,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나물 무침을 가져갔어요. 각각 다른 맛과 영양을 생각해서 골고루 만들었습니다. 연근조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시금치나물은 철분이 많고 멸치볶음은 칼슘이 풍부하고 콩나물 무침은 비타민이 많거든요. 미경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썩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짜게 안 먹어요라는 게 첫 마디였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엔 싱겁게 할게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요리해온 저로서는 간을 맞추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멸치 알레르기가 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멸치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라고 물었어요. 아니에요. 태민이가 아니라 제가요. 요즘 생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미경이는 계속해서 제가 가져간 반찬 하나하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연근조림은 너무 달다고 하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고 콩나물 무침은 너무 시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기분이 상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인데 하나같이 트집을 잡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해서 반찬을 먹어보더니 엄마 손맛이 그대로네요. 정말 맛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미경이는 아무 말 없이 다른 음식만 먹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같은 반찬인데 아들은 맛있다고 하고 며느리는 맛없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가 워낙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거라고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또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번엔 미경이가 말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싱겁게 만들고
멸치는 넣지 않았어요. 대신 두부조림, 고사리 나물, 콩자반, 무생채를 준비했습니다. 두부조림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부드러워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사리 나물은 식이섬유가 많고 콩자반은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고 무생채는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경이가 반찬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것도 너무 짜요. 그리고 저희는 콩자반 안 먹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미경아, 내가 싱겁게 만들었는데 왜 짜다고 하니? 그리고 콩자반을 안 먹는다는 말은 처음 듣는구나라고 저는 답답함을 감추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싱거운 거랑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싱거운 건 다르다고요. 그리고 콩자반은 당분이 너무 많아서 몸에 안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35년간 요리해온 저에게 이렇게 말하다니요. 그리고 콩자반이 몸에 안 좋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던 음식인데 말이에요. 그럼 미경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말해봐. 내가 그걸로 만들어 올게라고 했어요. 어머님, 굳이 안 가져다 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인데 이렇게 거절당하다니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며느리가 좀 심하게 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미경이 친정어머니가 가져다 준 김치와 장아찌는 맛있다고 칭찬하더라는 거였어요. 아들이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똑같이 손으로 만든 음식인데 왜 친정어머니 것은 맛있고 시어머니 것은 안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 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제가 반찬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미경이도 저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어요. 손녀를 보러 가면 인사도 대충 하고 고릴만 보고 빨리 가라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은 손녀가 열이 나서 걱정이 되어 갔는데 미경이가 어머님 오실 필요 없었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요라며 대놓고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손녀가 아픈데 할머니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간 건데 이렇게 대하다니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미경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육아도 힘들고 일도 해야 하고 해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태민아, 엄마도 너를 키우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다 겪었어.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예의를 지켰단다라고 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엄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기본적인 예의까지 없어져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미경이의 이중적인 태도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어머님,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지만 둘이 있을 때는 인사도 대충 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행동했거든요. 특히 제가 손녀와 놀고 있을 때 미경이의 태도가 가장 차갑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정을 나누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기 아이를 빼앗긴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미경이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어머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며 착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점 며느리 집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언제 또 상처받을 말을 들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손녀 돌잔치 준비를 도와주러 며느리 집에 갔어요. 돌잔치는 가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경이는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지만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돌잔치에는 미역국이 빠질 수 없잖아요. 산모가 먹던 미역국을 아이 돌잔치에도 끓여서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는 거거든요. 35년 전에 제 아들 돌잔치 때도 이렇게 끓였고 친구들 손자 손녀 돌잔치에도 이런 식으로 도와준 적이 많았어요. 저만의 비법도 있었습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리고 미역은 찬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기름에 먼저 볶아서 감칠맛을 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내가 35년 동안 요리해온 방식인데 뭐가 문제야? 라고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문제가 많아요. 너무 기름지고 짜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라고 미경이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위생적이지 않다니 35년간 가족들 음식을 해온 저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교직에 있을 때도 급식 위생관리에 엄격했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미경아,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위생적이지 않게 요리했다고 그래라고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심해요? 어머님이 더 심하세요.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제가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하고 내가 언제 내가 하는 게 틀렸다고 했니?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와주려고요?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라고 미경이가 반박했어요. 그때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겠거니 싶었거든요. 뭔 일이야? 왜 싸워? 라고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미경이는 아들 앞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태민아, 어머님이 제가 하는 건 뭐든지 잘못됐다고 하세요. 요리도 잘못됐다고 하고 육아도 잘못됐다고 하고 저도 이제 참을 수 없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엄마, 미경이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미경이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말이에요. 태민아, 엄마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건데 손녀 돌잔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준 거란다라고 설명했어요. 도와주려고요? 라며 미경이가 비웃었습니다.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경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할머니로서 손녀를 위해서 라고 저는 말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할머니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방식이 있다고요 라고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무시는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아, 그래도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키운 부모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예의요 라며 미경이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맨날 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얘 타령이세요? 내가 언제 트집을 잡았어? 나는 너를 도우려고요. 그럼 왜 제가 하는 반찬은 다 맛없다고 하시고 제가 하는 요리는 다 잘못됐다고 하세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다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게 바로 간섭이라고요. 저도 성인이고 결혼한 사람인데 왜 모든 걸 어머님 방식대로 해야 해요? 저는 점점 흥분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들다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미경아, 그래도 선후배 관계라는 게 있잖아. 내가 너보다 인생 경험도 많고 요리 경험도 많으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야. 선후배 관계요? 그럼 평생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살라고요? 제 집에서도 제 맘대로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어머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미경아, 그만 싸워. 둘 다 좀 진정해. 하지만 미경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경이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찰싹 제 뺨에 뜨거운 충격이 느껴졌어요. 미경이가 저를 때린 겁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저를 때리다니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뺨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아픔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저에게 손을 들다니요. 아들도 깜짝 놀라서 미경아, 너무해. 어떻게 엄마를 때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왜 때려? 미안하다고 해라고 아들이 미경이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경이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맨날 와서 간섭하고 제가 하는 건 다 못마땅해 하고 저도 사람이라고요. 저는 뺨을 만지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그토록 아꼈던 며느리가 저를 때리다니요. 미경아, 어머니한테 사과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경이는 고개를 돌리며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저야말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모욕은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아, 내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어른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남의 아들 시어머니를 하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른이요? 하며 미경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저를 무시하면서 어른 대접받으려고 하세요?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어? 나는 무시 안 하셨어요. 제가 하는 요리는 다 맛없다고 하고 제가 하는 육아는 다 틀렸다고 하시면서
무시 안 하셨다고요? 그런 건 무시가 아니라 조언이야.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요? 라며 미경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존심을 위해서죠. 며느리는 무조건 시어머니 나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경아,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다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야. 배려요? 그럼 어머님은 저를 배려해 주신 적 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이해해 주신 적 있어요? 나는 늘 너를 배려했어. 너무 자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방문도 줄였고. 그게 배려예요. 저는 어머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미경이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를 때린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난처해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미경이에게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미경이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엄마, 미경이한테 사과를 받아내겠어요 라고 아들이 말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에 아들이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경이가 사과는 못하겠다고 해요. 자기도 억울한 게 많다고. 태민아, 그게 말이 되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는데 사과를 안 한다고. 미경이 말로는 엄마가 먼저 사과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내가 뭘 사과해야 한다는 거야? 간섭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사과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반찬 가져다 준 것도 잘못이고 손녀 돌봐준 것도 잘못이고 돌잔치 도와준 것도 잘못이라는 건가요? 태민아, 엄마는 절대 사과 안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오히려 미경이가 어른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거야.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발씩 물러서시면 안 될까요? 한 발 물러서라고. 내가 맞은 편인데 내가 왜 물러서야 해? 아들은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서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물러서야 한다는 건가요? 결국 저는 당분간 미경이 집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어도 참기로 했어요. 미경이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갈 수 없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미경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어머님이 고집이 너무 세요. 먼저 연락하시면 안 되나요? 각오했다고 해요.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먼저 연락하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점점 미경이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미경이도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태민아, 스트레스가 많으면 시어머니를 때려도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미경이도 나름 힘들어해요. 그럼 엄마는 안 힘들다고 생각해. 며느리한테 맞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해? 아들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어요. 미경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경이 친정어머니가 중간에 나서서 화해를 시도했다고 아들이 전해주었어요. 미경이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사과드린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미경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심하겠다는 게 뭐야? 다시는 나를 때리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미경이가 직접 와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예전처럼 지내시면 안 될까요? 미경이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성하고 있다면 왜 직접 사과를 안 해? 친정어머니를 시켜서 대신 사과하는 게 진짜 사과야?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오래 끌면 좋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더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몇 주 후에는 아들이 아예 다른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손녀가 할머니를 많이 찾아요. 엄마 사진을 보여주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손녀가 보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미경이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어. 엄마, 손녀를 위해서라도 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손녀를 이용해서 제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정말 비겁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며느리가 장모를 때렸는데 사과는 해야지. 남편도 제 편이었지만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저는 타협할 수 없었어요.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2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아들이 점점 미경이 편을 드는 게 노골적으로 느껴졌어요. 엄마, 미경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엄마 때문에 우울증까지 생긴 것 같아요. 우울증이 생겼다고. 나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럼 내가 참아야 한다는 거야? 맞은 사람이 참아야 한다고. 엄마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미경이도 젊고 처음 겪는 일이라 서툴렀을 수도 있잖아요. 서툴렀다고 시어머니를 때려도 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미경이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대요. 좀 더 멀리요. 서울 말고 경기도 쪽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녀를 데리고 멀리 가겠다는 뜻이었거든요. 태민아, 그럼 엄마는 손녀를 언제 봐? 그래서 엄마가 먼저 화해 의사를 보이시면 이사 계획을 취소하겠대요. 이건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손녀를 볼모로 삼아서 제가 굴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미경이 마음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민아, 그건 협박이야. 소녀를 이용해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미경이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나를 협박하고 있는 거야.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제 선택에 불만이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미경이 편을 들고 주변 사람들도 저에게 양보하라고 했어요. 순자야, 그래도 소녀 생각해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른이 먼저 나서는 거야. 친구들까지도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 건 명백한 잘못인데 그걸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계속 이러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망가지는 건 내가 아니라 미경이 때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른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거지. 나를 때린 걸 이해하라고. 남편도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3달이 지나자 아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미경이가 신경쇠약까지 걸렸다고요. 신경쇠약. 그럼 나는 며느리한테 맞고도 사과를 못 받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조금만 양보하시면 되는 건데. 양보. 내가 뭘 양보해? 내가 맞았는데 내가 양보해? 그래도 손녀를 위해서라도. 아들은 계속 손녀를 이용했어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원칙의 문제였거든요. 결국 아들이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엄마, 다음 주까지 결정하세요. 미경이한테 먼저 연락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로 지내실 건지. 계속 이런 상태면 저희가 이사 가겠어요. 정말로 협박하는 거구나. 협박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미경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해요. 그럼 가. 미경이가 그럴게 하고 싶다면 가라고. 엄마,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이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협박하다니요. 태민아, 엄마가 너를 키울 때는 언제였고 지금은 언제야? 며느리 편만 들고 엄마는 생각도 안 해? 엄마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나를 때린 며느리를 이해하라고.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정한 기한이었죠. 하지만 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원칙을 지키기로 한 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정말로 이사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희 다음 달에 수원으로 이사 가요. 정말 가는구나. 네, 미경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해요. 그래, 가라. 엄마는 상관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손녀를 못 본다는 게 가장 아팠습니다. 아들 가족이 이사를 간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에요.
소녀 얘기를 하면 금세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에게 너무 간섭을 많이 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반찬 가져다 준 것도, 손녀 돌봐준 것도, 돌잔치 도와준 것도 모두 선이었거든요. 물론 미경이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를 때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도리고 예의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는 누가 더 약한지, 누가 더 힘든지만 따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원칙을 지킨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비록 손녀를 못 보는 게 아프지만 그래도 제 자존심과 원칙은 지켰으니까요. 친구들은 저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먼저 연락해보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한번 굽히면 앞으로도 계속 굽혀야 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요즘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신념의 문제거든요. 소녀 없는 일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손녀와 놀았는데 이제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손녀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아들한테서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말이에요. 첫 돌잔치도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들이 미안하다고 전화로 말했지만 미경이가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해할 것 같다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제 첫 손녀의 돌잔치에 할머니가 참석하지 못하다니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이런 서러움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먼저 굽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골프 치러 자주 나가고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그래서 집에서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손녀 생각이 나면 혼자 울기도 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손녀가 저를 기억할까, 할머니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아요. 명절 때도 미경이 친정에만 가고 저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등산도 다니고 문화센터 수업도 들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특히 다른 친구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모두들 손자, 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자랑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떤 친구는 저에게 조언하기도 해요. 순자야,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먼저 연락해봐. 손녀가 점점 크는데 할머니를 모르고 자라면 안 되잖아.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해요. 그럼 너라면 며느리한테 맞고도 사과 안 받고 넘어갈 수 있어.
나는 못하겠어. 친구들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완고한 성격인지 알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요. 남편은 제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걸까? 너무 원칙만 고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려요. 미경이가 제 뺨을 때린 그 순간을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화가 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손녀가 벌써 2돌이 되었다고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말도 제법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원칙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 원칙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손녀와의 시간을 놓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원칙인가? 교사 시절을 떠올려 봐도 때로는 원칙보다 융통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규칙을 조금 바꾸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제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며칠 전에는 꿈을 꿨어요. 손녀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제게 달려오는 꿈이었죠. 꿈에서 깨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손녀를 못 보면서까지 원칙을 지키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미경이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저를 무시할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손녀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최근에 아들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경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엄마, 미경이가 임신했어요. 5개월 됐대요. 그래? 축하한다. 손자를 낳으면 좋겠는데 아직 성별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손자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둘째 아이도 제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후에 아들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미경이가 몸이 안 좋아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많이 힘드나? 입덧이 심해서요. 그런데 첫째도 봐야 하고 저도 회사 일이 바빠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사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나설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혹시 미경이를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태민아, 엄마 마음 너도 알잖아. 미경이가 먼저 사과해야지. 그래도 임신부인데 임신부라고 다 되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임신한 며느리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지금까지가 제가 겪은 일의 전부입니다. 반찬 하나 잘못 줬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이야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예의를 지키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약한지, 누가 더 힘든지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 말이에요. 손녀가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굽히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거든요. 친구들은 이제 그만 고집부리라고 해요. 손녀를 위해서라도 먼저 연락해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져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궁금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는데도 먼저 화해 의사를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매일매일 고민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제가 선의로 가져다 준 반찬이었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말이에요. 그 반찬이 이런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손을 드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건 정말 선을 넘는 일이거든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가족의 화합이라든지 손자, 손녀와의 시간이라든지. 저도 아직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